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롤스로이스가 이제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제 맞아요.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협업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요는 롤스로이스가 유럽을 비롯한 뭐 유럽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롤스로이스가 SMR을 갖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갖다 따오면 SMR의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기자재거든요. 그러니까 SMR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이제 원자로로 부르지 않고 핵심 기자재를 부르는데 원자로에 해당하는 게 핵심 기자재입니다. 핵심 기자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는 그런 어떤 협업입니다.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롤스로이스가 스웨덴 SMR을 갖다가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스웨덴 SMR 핵심 기자재를 갖다가 공급하겠는가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겠냐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그 롤스로이스가 스웨덴 SMR을 수주했다고 자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요거 뉴스는 사실 거의 처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오시는 뉴스나 기업은 늘 한 곳만 바라보세요. 예. 왠지 점심 메뉴, 저녁 메뉴 딱 하나만 드실 것 같은 그런 딱 꽂히면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스웨덴 SMR입니다. 이게 물음표가 찍혔어요. 이거 왜 물음표가 찍혔을까요? 예. 일단은 미국에서 SMR과 원전을 하고 일본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을 한다면 일종의 이제 그 복지국가의 천국으로서 원전을 갖다 기피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스웨덴 SMR을 짓기로 했는데 스웨덴은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갖다 짓게 되는 그런 역사적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스웨덴은 미국의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 야 원전 너무 위험하다 원전 짓지 말아라 라는 기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원전을 점점점 이제 가동을 중단하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 40년간 원전을 갖다 배제했어요. 배제했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40년 만에 원전 SMR을 짓게 된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원전이 없이 엄청난 전력을 갖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스웨덴도 사실은 북유럽 국가답게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난 투자와 방점을 거뒀지만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갖다가 해소할 수 없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 기존에도 전력 수요가 계속 좀 증가했지만 획기적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AI 때문에 엄청난 전기를 다 먹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충당할 수 있냐? 충당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 겉보기에 멋있고 이쁘죠.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풍광,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가 생산하지 않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죠. 구름을 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죠. 전기를 언제나 항시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요건 때문에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국민들의 피해는 그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스웨덴도 전격적으로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유럽과 다른 나라 국가들의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서 사실은 그 방점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스웨덴 SMR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이 뉴스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로 수혜를 받게 될지 뭐 이미 롤스로이스와의 관계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SMR 자체에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한 핵심 기자재에 차지한 비중은 한 3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롤스로이스랑 연대를 했고 그러면 롤스로이스 장사를 해오면은 거기 핵심 기자재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해당 뉴스를 갖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문의했을 때 롤스로이스가 스웨덴 SMR에다 수주했는데 그러면 너네 핵심 기자재가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 없다는 건 무엇이냐? 롤스로이스가 스웨덴 SMR을 갖다 수주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스로이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스웨덴 SMR에 너네 핵심 기자재를 갖다가 들여보내주자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없다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원전을 갖다 조금이라도 아시는 기업은 이 원전 산업은 원자로
그다음에 SMR에 해당하는 이렇게 핵심 기자재는 어떤 국가가나 어떤 회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SMR을 갖다 로스에서 다른 기업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이미 연대를 하기로 한 마당에 그리고 영국과 체코의 SMR에는 두산에너비티를 직접 들여보내기로 양측이 원래 협의를 마쳤죠. 그렇다면 사실은 두산에너비티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신중한 입장이 되지만 시장에서나 또 저도 두산 SMR에다가 두산에너비티의 핵심 기자를 들여보면서 기정사실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